일본 20, 30대 여성들에게 유례 없었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 고위공직자의 한국 보고서가 그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았다고 하는데요. 터질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부 우익 세력들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 대립 상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일본 열도를 뒤집어 놓은 한 공직자의 이야기, 오늘의 사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사키 아키코입니다. 일본 내각부 경제재정정책 담당관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5년째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인정받는 고위직까지 올라왔었죠. 그런데 요즘 들어 뭔가 허전한 기분이 들고 있었어요. 아침마다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면서 주변 남성들을 보게 됐습니다. 정장을 입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는 모습들이었어요. 저와 나이 비슷한 40대 남성들은 대부분 피곤에 찌든 표정을 하고 있었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자 동료들은 업무 이야기만 하고 있었어요.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려고 해도 어색해하며 피하는 모습을 보였죠. 퇴근 후에는 술자리에서만 속마음을 털어놓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연예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는데 일본 남자 연예인들의 모습을 보니 더욱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매력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때 문득 대학 시절 친구 유키코가 생각났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서울로 이사를 갔었죠. 당시에는 그냥 특이한 일이라고만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유키코의 선택이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서도 계속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어요. 지하철 안에서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로 매력적인 남성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모두들 똑같은 정장에 똑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죠. 사무실에 도착해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평소처럼 업무용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통계청에서 온 자료 중에 흥미로운 내용이 눈에 띄었어요. 최근 5년간 국제결혼 통계에 관한 보고서였습니다.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일본 여성과 외국 남성의 결혼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 남성과의 결혼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었죠. 2019년에는 일본 여성과 한국 남성의 결혼이 전체 국제 결혼의 12%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는 28%로 2배 이상 증가했었어요. 이런 급격한 변화는 다른 국가와의 결혼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죠. 더 자세한 데이터를 찾아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도쿄, 오사카 같은 대도시 지역에서는 그 비율이 더욱 높았어요. 특히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일본 여성들 사이에서 한국 남성에 대한 선호도가 급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소셜미디어 분석 자료도 함께 있었어요. 일본 여성들이 한국 남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언급하는 게시물이 3년 전에 비해 5배나 증가했었죠. 반대로 일본 남성에 대한 언급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한류의 영향도 있었어요. K-팝이나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국 남성들의 이미지가 크게 개선된 것 같았죠. 하지만 단순히 연예계의 영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여자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기로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연애와 결혼 이야기를 꺼내보니 흥미로운 반응들이 나왔어요. 미혼인 동료들은 대부분 일본 남성들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요즘 일본 남자들은 너무 소극적이에요. 나이가 비슷한 사토미가 말했습니다. 데이트 신청도 제대로 못하고 항상 우물쭈물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 보면 답답해 죽겠어요. 다른 동료인 아키코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감정 표현도 너무 서툴러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죠. 한국 드라마 속 남자들은 그렇지 않던데.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일본 사회 전체에 걸친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죠. 그리고 이런 변화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사무실로 돌아와서 더 깊이 있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인 호기심에서 시작된 일이었지만 점점 심각한 사회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있었어요. 일본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먼저 혼인신고 통계를 더 자세히 분석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도쿄 23개 구 중에서 15개 구에서 한국 남성과의 결혼이 국제결혼 1위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특히 신주쿠, 시부야, 하라주쿠 같은 젊은 층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그 비율이 더욱 높았습니다. 결혼정보회사들의 자료도 구해보았어요. 대부분의 결혼중매 업체들이 한국 남성 회원 모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었죠. 어떤 업체는 아예 한일 커플 전문 서비스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한 결혼정보회사 관계자와 전화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최근 2년 사이에 한국 남성을 찾는 일본 여성 회원이 3배나 늘었어요. 그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특히 고학력 전문직 여성들 사이에서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더욱 구체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한국 남성들은 감정 표현이 풍부하고 로맨틱해요. 일본 남성들과는 확실히 다르죠. 그리고 외모 관리도 잘하고 패션 감각도 뛰어납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혹시 이것이 일시적인 유행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데이터를 보면 명확한 트렌드였습니다.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였죠. 다음 날 아침 상사인 부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야마다 부장님은 30년 넘게 공직 생활을 한 베테랑이었어요. 부장님, 요즘 일본 여성들의 국제결혼 트렌드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부장님은 의외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 그 문제 말이구나. 사실 우리 부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어. 인구 정책과 관련해서 중요한 이슈니까 말이야. 그렇다면 좀 더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제안해 보았습니다. 이런 변화가 계속된다면 일본 사회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부장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야. 하지만 이런 민감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이야. 자칫하면 차별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거든. 그날 오후에 관련 부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인구정책과 사회보장과 그리고 저희 경제재정정책과 담당자들이 모였어요. 회의실 분위기는 생각보다 진지했습니다. 인구정책과 과장님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최근 들어 출산율 저하와 함께 국제결혼 증가가 새로운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의 결혼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회보장과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가 일본 남성들의 결혼 기회를 더욱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결혼을 포기하는 남성들이 늘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에요. 회의가 진행될수록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일본의 미래 세대와 직결된 문제였죠. 그럼 실태 조사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저는 다시 한번 제안했습니다. 한국의 조사단을 파견해서 직접 현황을 파악해보는 거예요. 부장님이 관심을 보였어요. 흥미로운 제안이네. 하지만 누가 가서 어떤 방식으로 조사할 것인가가 문제야. 제가 가보겠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개인적으로도 궁금하고 업무적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회의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부장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좋아. 그럼 비공식 조사라는 명목으로 일주일 정도 한국에 다녀와. 하지만 조심해야 해.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될 수도 있거든. 그렇게 해서 저희 한국 출장이 결정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일이었지만 어느새 국가적 차원의 조사 임무가 되어버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한국 땅을 밟는 순간부터 뭔가 다른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공항 직원들의 친절한 미소부터가 일본과는 달랐죠. 특히 남자 직원들의 밝고 적극적인 서비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울 시내로 이동하는 택시 안에서 기사님과 대화를 나누었어요. 일본어를 조금 할 줄 아시는 분이었죠. 일본에서 오셨군요. 요즘 일본 분들이 정말 많이 오세요. 기사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가요? 어떤 분들이 주로 오시나요? 저는 자연스럽게 물어보았어요. 젊은 여자분들이 많아요. 한국 남자친구 만나러 오는 분들도 있고 아예 결혼해서 사는 분들도 계시죠. 기사님의 대답에 저는 더욱 관심이 생겼습니다. 호텔에 체크인을 하고 나서 첫 번째 일정을 시작했어요. 한일 국제결혼을 전문으로 하는 중매 업체를 방문하기로 했었죠. 강남구에 있는 러브브릿지라는 곳이었습니다. 업체 대표인 김미영 씨를 만났어요. 40대 후반의 세련된 여성이었죠. 최근 일본 여성 고객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그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200명이 넘는 일본 여성이 저희를 통해 한국 남성과 만났어요. 성사율은 어떤가요? 제가 물어보니 놀라운 답변이 나왔습니다. 거의 70% 이상이에요. 일본 남성과의 중매보다 훨씬 높죠. 김미영 씨는 데이터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특히 일본 여성들이 한국 남성에게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한국 남성들이 감정 표현을 잘해요. 일본 남성들은 좀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편이잖아요. 하지만 한국 남성들은 적극적이고 로맨틱하죠. 실제 성공 사례도 들려주었어요. 작년에 성사된 커플 중에 도쿄에서 온 간호사와 서울의 IT 회사원이 있었어요. 처음 만난 날부터 남자분이 꽃다발을 준비하고 정성스럽게 데이트 코스를 짜주었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저도 모르게 부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일본에서는 그런 로맨틱한 남성을 만나기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다음 날은 홍대 지역을 돌아보았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고 해서 직접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었어요. 카페에 앉아서 주변을 관찰해보니 정말 흥미로운 광경들이 펼쳐졌습니다.
한국 남성들의 패션 감각이 정말 뛰어났어요. 깔끔하게 차려입고 머리 스타일링도 신경 쓴 모습들이었죠. 일본 남성들과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외모 관리에 대한 관심도가 훨씬 높아 보였어요. 카페에서 일하는 남자 알바생을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고객 응대가 정말 친절하고 적극적이었어요. 웃는 모습도 자연스럽고 밝았죠. 일본에서는 남성 서비스직 직원들이 이렇게 친근하게 대하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길거리에서도 커플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남성들이 여자친구를 대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세심하고 배려심이 깊어 보였습니다. 손을 잡고 다니는 것도 자연스럽고 여자친구의 가방을 들어주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었어요. 한 커플이 지나가는데 남자분이 여자친구의 외투 지퍼를 올려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자연스러운 배려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일본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광경이었죠. 저녁에는 강남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어요. 웨이터가 한국 남성이었는데 서비스가 정말 완벽했습니다. 메뉴 설명도 자세히 해주고 음식이 나올 때마다 상세한 안내를 해주었어요. 혹시 일본 고객들이 자주 오시나요? 제가 물어보니 웨이터가 밝게 웃었습니다. 네, 특히 일본 여성분들이 많이 오세요. 한국 남자친구와 함께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의 대답을 듣고 있으니 정말 이런 변화가 현실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하루 종일 본 것들을 정리해 보았어요. 한국에 온 지 이틀밖에 안 되었지만 벌써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남성들의 매력이 왜 일본 여성들에게 어필하는지 점점 이해가 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그들의 적극적이고 따뜻한 성격이 가장 큰 매력 포인트 같았습니다. 감정 표현을 숨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모습이 일본 남성들과는 확실히 달랐죠. 그리고 외모 관리와 패션에 대한 관심도 높아서 전체적으로 세련된 인상을 주었습니다. 셋째 날은 실제로 한국 남성과 결혼한 일본 여성들을 인터뷰하기로 했습니다. 한일 국제결혼 모임을 통해 3명의 여성과 만날 수 있었어요. 모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고학력 여성들이었죠. 첫 번째로 만난 분은 나카무라 아야코 씨였습니다. 도쿄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한국 남성과 결혼해서 서울로 이주한 분이었어요. 처음에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만나보니 드라마보다 더 좋았어요. 제 남편은 정말 세심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아야코 씨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일본 남자들과는 확실히 다른 점이 많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다른지 물어보았습니다. 감정 표현을 정말 잘해요. 사랑한다는 말도 자주 해주고 작은 기념일도 챙겨주고요. 일본 남자들은 그런 걸 부끄러워하잖아요. 두 번째로 만난 사토미 씨는 간호사 출신이었어요. 한국에서 언어 연수를 받다가 지금 남편을 만났어요. 그녀는 유창한 한국어로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 때문에 걱정했는데 남편이 일본어도 열심히 배워주었어요. 그리고 한국 남성들은 가족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요. 사토미 씨가 덧붙였습니다. 시부모님께도 정말 잘하고 저를 항상 보호해주려고 하세요. 그런 든든함이 좋아요. 마지막으로 만난 요시다, 미사키 씨는 가장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일본 남자들에게 실망이 컸어요. 30대가 되도록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한국 남성들은 정말 적극적이에요. 데이트 신청도 당당하게 하고 계획도 잘 세워주고요. 무엇보다 여자를 존중하는 마음이 느껴져요. 미사키 씨의 말에 저도 공감이 되었습니다. 세 분 모두 한국에서의 생활에 매우 만족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변 일본 여성 친구들에게도 한국 남성들을 추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벌써 제 친구 5명이 한국 남자와 사귀고 있어요. 아야코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넷째 날에는 한국의 젊은 남성들과 직접 대화해볼 기회가 있었어요. 한국어를 잘하는 통역사와 함께 홍대 근처 카페에서 20대 후반 남성 3명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남성인 김준호 씨는 IT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일본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는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문화 차이 때문에 걱정했는데 오히려 그런 점이 매력적이에요. 일본 여성들이 한국 남성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물어보니 그는 잠깐 생각해보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무래도 감정 표현을 솔직하게 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남자가 여자에게 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배우거든요. 그의 말에서 한국 문화의 특징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남성인 박민수 씨는 디자이너였어요. 외모 관리는 기본이죠. 여자친구 앞에서 멋없게 보일 수는 없잖아요. 그는 정말 깔끔하고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일본 남성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제가 질문하니 흥미로운 답변이 나왔어요. 일본 남성분들은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한국 남성들은 더 직접적이고 적극적이죠. 좋아하면 확실하게 표현하고요. 그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번째 남성인 이동현 씨는 의사였어요. 제 일본인 아내와는 3년 전에 결혼했어요. 그는 결혼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아내가 항상 한국 남자와 결혼하길 잘했다고 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요? 저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로맨틱한 것들을 좋아해요. 깜짝 이벤트나 선물 같은 거요. 일본에서는 그런 것들이 부족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동현 씨의 설명을 들으니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지금까지 수집한 정보들을 정리해보았어요. 한국에 온 지 나흘이 지났지만 이미 충분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 자신의 변화였죠. 한국 남성들을 실제로 만나보니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단순히 외모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태도와 마인드가 달랐어요. 여성을 대하는 방식, 감정 표현 방법, 그리고 삶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까지 모든 것이 일본 남성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특히 오늘 만난 이동현 씨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어요. 자신의 아내를 이야기할 때의 따뜻한 눈빛이나 여성을 존중하는 태도가 정말 인상적이었죠. 일본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 역시 이런 매력적인 남성에게 끌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단순히 조사 목적으로 한국에 왔지만 어느새 개인적인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었죠. 이것이 바로 일본 여성들이 느끼는 감정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서울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며 더 많은 관찰을 해보았어요. 지하철역에서, 백화점에서, 공원에서 한국 남성들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정말 어디서나 매력적인 남성들을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특히 놀라운 것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멋을 부리고 있는 중년 남성들이었습니다. 일본의 중년 남성들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 같았고 옷차림도 신경 쓰고 있었죠. 한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는데 매장 직원 남성의 서비스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어떤 스타일을 찾으세요? 친근하게 다가와서 물어보더니 제게 어울릴 만한 옷들을 정성스럽게 골라주었습니다. 일본 스타일과 한국 스타일이 조금 달라요. 한국은 좀 더 화려하고 개성 있는 편이에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옷을 고르는 시간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일본에서는 남성 직원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경우가 드물었거든요. 저녁에는 한강공원에 나가보았어요. 커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랬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 다양한 커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한일 커플로 보이는 경우들이 꽤 많았습니다. 일본어로 대화하는 여성과 한국어로 대답하는 남성의 조합을 여러 번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니 정말 자연스럽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한 커플이 제 앞을 지나가는데 남자분이 여자친구의 어깨에 자신의 외투를 걸쳐주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 자연스러운 배려가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여자분도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 남성들의 매력이 일본 여성들에게 어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이에요. 이런 차이를 직접 경험해보니 왜 일본 여성들이 한국 남성을 선호하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섯째 날,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객관적인 조사 결과와 제 개인적인 감정이 뒤섞이고 있었거든요. 호텔 비즈니스 센터에 앉아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일본 여성의 한국 남성 선호 현상에 대한 실태조사 보고서라는 제목을 입력했어요. 하지만 첫 문장부터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팩트만 나열하자면 이랬습니다. 최근 5년간 일본 여성과 한국 남성의 결혼이 급격히 증가했어요. 단순한 한류 열풍을 넘어서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죠. 그리고 이런 변화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어요. 일본 남성들의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죠. 한국 남성들과 비교했을 때 감정 표현, 외모 관리, 로맨틱함 등 모든 면에서 뒤처지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저는 깊이 생각해 보았어요. 아마도 일본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남성들에게 감정을 억압하도록 요구하는 사회 분위기, 외모보다는 경제력만 중시하는 문화 등이 원인일 수 있었죠.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남성들도 외모 관리를 당연하게 여기고 감정 표현을 자연스럽게 했어요. 여성을 대하는 태도도 더욱 적극적이고 배려심이 깊었죠. 이런 차이가 일본 여성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보고서를 쓰면서 저 자신의 변화도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막연하게 일본 남성들에 대한 실망감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어떤 대안이 있는지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오후에는 마지막으로 명동을 둘러보았습니다. 일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라고 해서 가보고 싶었어요. 정말 많은 일본 여성들을 볼 수 있었는데
그중 상당수가 한국 남성과 함께 있었습니다. 한 화장품 가게에서 일본 여성 고객과 한국 남성 직원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어요. 직원이 정말 친절하고 자세하게 제품을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일본 여성은 감탄하며 계속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 남자들은 정말 친절해요. 그 여성이 친구에게 일본어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일본 남자들과는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 차이가 아니라 경쟁력의 차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한국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제공하는 가치가 일본 남성들보다 훨씬 높았던 겁니다. 저녁 비행기로 도쿄에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해 보았어요. 이런 현실을 일본 정부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리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 분명한 것은 이 문제를 그냥 방치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출근해서 부장님을 찾아갔어요. 한국 출장 어땠어? 부장님이 관심 있게 물어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부장님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한국 남성들의 경쟁력이 일본 남성들보다 훨씬 높아요. 감정 표현, 외모 관리, 여성에 대한 배려 등 모든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저희 설명을 듣고 부장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앞으로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질 거라는 말인가?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그런 경향이 강해요. 저는 확신을 갖고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에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어요. 부처 내 고위직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조사한 내용을 발표하게 되었죠. 현재 일본 여성들의 한국 남성 선호 현상은 일시적 유행이 아닙니다. 저는 자신 있게 시작했어요. 이는 일본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한국 남성들의 상대적 우위가 결합된 결과입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숙연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희 발표를 듣고 있었어요. 이 문제가 단순히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이슈라는 것을 모두가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자료를 다시 검토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죠. 경제재정 담당 차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일본 남성들의 매력도를 높이는 방법이 있을까?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이미 한국 남성들이 절대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인구정책과장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일본의 출산율은 더욱 떨어질 것 같은데요. 일본 남성들의 결혼 기회가 줄어들 테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예상보다 큰 반향이 일었어요. 제 보고서는 곧바로 상급 부처로 전달되었고 며칠 후에는 총리실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제 보고서가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아마도 정부 내부에서 누군가가 언론에 흘린 것 같았어요. 일본 여성의 한국 남성 선호 현상 심각이라는 제목으로 주요 신문들이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곧 놀라운 반응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일본 여성들 사이에서는 폭발적인 공감을 불러일으켰어요. 소셜미디어에는 드디어 누군가 진실을 말했다는 댓글들이 넘쳐났습니다. 정말 공감돼요. 일본 남자들은 너무 소극적이에요. 한 네티즌이 댓글을 달았어요. 한국 남자들이 훨씬 매력적인 건 사실이잖아요. 텔레비전 토크쇼에서도 연일 이 주제를 다뤘습니다. 젊은 여성 패널들은 대부분 제 보고서에 동의하는 반응을 보였어요. 왜 이제야 이런 조사를 했느냐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았어요. 특히 일본의 수구 세력들이 거세게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남성을 폄하하는 부당한 보고서라며 정부를 비판했어요. 일부 극우 단체들은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이런 보고서는 일본의 전통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발상이다. 한 보수 정치인이 국회에서 발언했어요. 정부가 이런 내용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문제다. 하지만 여론의 흐름은 이미 바뀌고 있었습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제 보고서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이었어요. 특히 20대와 30대 여성들은 거의 90% 이상이 보고서 내용에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언론 보도가 계속되면서 예상치 못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일본 전국의 한국어 학습 열풍이 불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어 학원들은 갑자기 문의 전화가 폭주했어요. 보고서를 읽고 나니 정말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졌어요. 한 20대 여성이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한국 남성과 대화할 수 있게 되고 싶어요. 서점에서는 한국어 교재가 연일 품절 사태를 빚었어요. 온라인 한국어 강의 사이트들도 회원가입이 급증했습니다. 정말 하루아침에 일본 열도의 한국어 붐이 일어난 것이었죠. 한국 드라마와 K-팝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졌어요. 이제는 자막 없이 한국 드라마를 보고 싶다는 여성들이 늘어났습니다.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어요. 며칠 후 유키코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뉴스 봤어. 정말 대단해. 내가 일본을 바꿨잖아. 그녀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큰 일이 될 줄은 몰랐어.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많은 일본 여성들이 공감해줘서 다행이야. 당연하지. 우리가 평소에 느끼던 걸 내가 정확하게 표현해준 거야. 유키코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더 많은 일본 여성들이 한국의 매력을 알게 될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벌써 거리에는 한국어 학원 광고판들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정말 빠른 변화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어 기초 교재를 주문했습니다. 이제 저도 한국어를 배워볼 때가 된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 만난 그 매력적인 남성들과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말이죠. 일본 사회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제 보고서였지만 분명한 것은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어요.